누나가 데이트 폭력을 당한 겁니다. 7개월 정도 교제한 남성에게 코뼈가 내려앉을 정도로 폭력을 당했는데요. 이 여성은 이 폭행을 당한 게 또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명 PD의 사건 주민에서 만나보시죠.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은 다름 아닌 친누나가 사귀던 남자친구로부터 일방적인 데이트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한때는 너무나도 사랑했던 남자.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돼. 내 일상이었고 내 가족이었고 그런 사람 한두 대도 아니고 너무 심각하게 맞았어요. 연인에게 잔혹한 폭행을 당했기에 상처는 더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유.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충격적인 데이트 폭력의 실태. 명 PD의 사건 주민에서 알아봤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지난 1월 8일에 발생한 폭행 사건. 친누나의 폭행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달 초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던 피해자의 남동생을 만났습니다. 저희 누나가 남자친구한테 폭행을 당했는데 그 남자의 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했는데 웃으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반성하고 웃으면서? 있는데 네가 왜 그러냐고 저희 누나가 맞은 짓 했다고 저한테. 그래서 병원비, 코 수술비랑 그런 것만 달라 요구를 했는데 돈 없다, 합의 안 한다. 근데 제가 도와줄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그거라도 해보려고 올렸어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누나를 돕고 싶은 마음에 직접 나섰다는 동생. 그날의 폭행 사건은 대체 왜 발생한 걸까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아직도 자신을 향한 전 남자친구의 폭행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는 피해자. 여느 연인과 다름없었다는데요. 눈물이 막 나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마구잡이로 폭행을 당한다는 게. 근데 또 좋았던 기억을 생각하면 웃음도 나요. 바보처럼. 그러다가 또 울어요. 피해자는 7개월 정도 교제했던 가해 남성이 당시 마음이 잘 통했고 누구보다 잘해주던 상냥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네.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두 사람. 그런데 저희가 약간 자주 다투는 건이 있었어요. 약간 성격이 잘 맞을 땐 잘 맞고 안 맞을 때는 또 너무 안 맞아가지고. 근데 만나고 한 달? 그때 처음 뺨을 맞았어요. 뺨을 맞았어요. 피해자는 교제한 지 한 달 뒤부터 가해 남성의 폭력적 성향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는데요. 네. 다툼이 있을 때마다 폭언을 서슴지 않았고 술만 마시면 수시로 폭행을 일삼았다는 남성. 그렇게 서로 이별을 이야기하던 날 가해 남성의 무차별적 폭행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헤어지자고 하니까. 싸움이 났어요. 근데 헤어지자 울면서 헤어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오빠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도록 해. 나왔어요.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 와서 야 나 올라와 이러는 거예요. 화해하려고 그러나? 이 생각을 하고 문을 띵동하고 열었는데 열자마자 제 멱살을 잡고 정말 숨 한 번 쉴 틈도 없이 때렸어요. 주먹으로 얼굴을 부탁하고 무릎으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쓰러진 저를 머리끄댕이 잡고 일으켜가지고 또 때리고. 가해 남성의 영문 모를 폭행으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 남성은 폭행 후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곧바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제 정신을 차렸나 봐요. 진짜 너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너 때린 거 미안해. 내가 무릎 꿇고 빌게. 나랑 안 헤어지면 안 될까? 갑자기 그러는 거야. 자기 먼저 헤어지자고 해놓고. 계속되는 사과에 결국 그를 한 번 더 믿어보기로 그거를 했다는 피해자. 믿으시면 안 되는데. 그러나 가해 남성의 폭행은 그 뒤에도 멈출 줄 몰랐고 반복되는 거예요. 결국 그로부터 4일 뒤 2차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처음으로 전 남자친구 얘기를 했었고 바로 날라왔어요. 주먹이. 그렇게 한 20분간 맞았어요. 지난 1월 8일 피해자를 향한 폭행은 20분간 쉬지 않고 잔혹하게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코뼈가 부러지는 비골골절, 안면 타박상, 뇌진탕 등을 진단받은 피해자입니다. 그냥 더 맞다가는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틈 날 때
롱패딩을 이렇게 입고 뛰쳐나갔어요. 카운터로 뛰쳐내려갔는데 신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때 경찰이 출동을 했고 그렇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성은 상해죄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후에 약식 명령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남성. 벌금 300. 사람을 그렇게 때렸는데. 피해자의 옆을 지키고 있는 가족들의 고통 역시 큰 상태였습니다. 아니 기집애 얼굴을 그렇게 만들어놔서 이거 속이 안 상하겠어요 가슴이 진짜. 걔 전화번호 좀 대라고 막 뭐라고 좀 해주려고 했는데 애들이 전화번호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나이가 그냥 반 죽여놓으려고 그랬어요. 그냥 내가 뭐 할머니가 무슨 짓을 못하겠어. 몸다툼이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걸 반성하는 기미라도 보여야 되는데 반성하는 기미도 안 보이고 너는 신경 끄라면서 꺼지라면서 그 형이 그러니까 걔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 300만 원밖에 안 내려준 게 속상해요. 직접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계세요. 다름이 아니고 저기 그 폭행 이번에 사건 그거 지금 네. 제작진의 오랜 설득 끝에 조심스럽게 입을 여는 가해 남성의 부모. 저를 일단 때렸기 때문에 물론 그건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제시한 뭐 진단서가 3주 정도 나왔는데 그걸 갖고 합의금 1,500만 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럴 능력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희가 알았을 때 처음에 병원비를 발바로 보내줬어요. 근데 그렇게 보내주는 게 아니고 한 번에 1,900원 보내주든가 그쪽이랑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저희가 진단서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병원비를 대충 어느 정도 알아야 줄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보내줬어요. 애도 너무 힘들어하고 잘하건 잘못하고 폭행하건 잘못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지금은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가해 남성 부모는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부모랑 얘기하는.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집계된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무려 19,000여 건, 2017년보다 41.1%나 증가했는데요. 최근 3년간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를 봤을 때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에 대한 법적 입증이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범죄 심리학 전문가들은 데이트 폭력을 강간과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질 나쁜 범죄라고 하는데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게 마음을 놓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몰랐거든요. 제가 당할지. 남일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당하고 제가 속상해하고 있더라고요. 저처럼 바보같이 좋아한다는 마음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어요. 목숨까지 위협하는 데이트 폭력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하루빨리 마련돼야겠습니다.